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MZ세대는 기성세대에게 꼰대다 라고 얘기하고, 기성세대는 MZ세대에게 젊은 꼰대다. 자신을 한번 두고 생각해 봤을 땐 자신은 꼰대는 아닌지, 정말 상대방이 꼰대이거나 젊은 꼰대인지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각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G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 기관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데이터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성세대에서 X세대는 앞에 세대가 70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자가 들어가면 기성세대로 보시면 돼요. 79, 78, 77, 76 이렇게 올라가서 65년생까지를 우리는 기성세대의 X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세대의 X세대 중에서도 60년대생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은퇴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80년생이 가장 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81, 83, 84 내려가서 95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 그럼 이제 더 밑에 96, 97 더 내려가서 2005년생까지를 G세대. 그래서 이렇게 G세대, 밀레니얼, X세대가 거의 3세대가 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잠깐 떠올려 보실게요. 양쪽에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시는데, 어머니의 형제자매수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자매수를 떠올려 보신 다음에 숫자가 많은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아버지의 형제자매수가 9분이셨어요. 그래서 숫자가 데이터가 9라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제 자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형제자매 숫자가 또 몇 명인지를 한번 우리가 공유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이지만 사실 좀 어머니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은 편에 속하시기 때문에 저는 2명입니다. 보통 밖에서 강의를 나가서 질문을 해보면 X세대는 데이터가 3명, 4명, 5명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사람들은 2명, 3명 이러한 또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숫자가 또 몇 명인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보통 2명, 2명도 다자녀라고 요즘에는 합니다. 정말 많이 넣으면 3명. 보통은 1명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 집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 부모님은 한 집에서 정말 많은 숫자가 함께 살았잖아요. 한 방에서 옹기종기 살았잖아요. 그러면 뭐 X세대, 기성세대, X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수가 많다면 각각의 방에 다 이렇게 살 수가 없었잖아요. 같은 동성끼리는 한 방에서 또 지내고, 한 집에서 살았을 때는 무엇을 배우게 되고 형성이 되냐면요, 서열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함께 먹는 문화가 있었고요. 한쪽도 나누어 먹는 문화를 배웠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른 형제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먹을 수 없고 기다리는 인내도 배웠었어요. 근데 또 때로는 나한테까지 미처 오지 못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경험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게 과거 어릴 적부터 집이라는 그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깨우치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기성세대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형제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 아버지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이러진 않죠. 그냥 부모님들이 너 빨리 먹어, 너 먹고 먼저 나가면 돼, 이러한 문화. 그리고 그냥 자기 방에서 혼자서 자기 혼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개인적인 것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형성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상태로 사회에 나옵니다. 사회에 나왔더니 공동체가 익숙한 사람들은 너 왜 공동체다운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주의 생활을 익숙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옹호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반대파가 생겨났죠.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이게 맞다라고 주입하게 되니까 결국 세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기성세대는 사실 조금 고생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조금 더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더 편리한 것들은 많이 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기성세대가 과거에 직장생활하거나 조직생활을 할 때는 많이 제한되어 있고 또 좀 덜 발달되어 있고 환경이 좀 더 열악한 곳에서 조직생활을 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런 경력을 쌓으면서 지금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후배 세대가 X세대, 기성세대, 선배세대에게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조직 생활에서 잘 해온 것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해내시고 그런 실적을 만들어주시고 그걸 참고 해내신 거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자세가 후배 세대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MZ세대, 사실 그렇게 불편하거나 많이 제한되어 있거나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하지도 않았고 잘하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고생은 하지 않고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사회에 나왔잖아요.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야, 라떼는 말이야 어쨌는 줄 알아? 니들은 너무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대신에 우리보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성세대는 이미 결정들이 다 되었죠. 그냥 좀 유지만 잘 해나가면 상태이다면 MZ세대는 아직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에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너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내가 쉽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 내 선택이 과연 옳은가 상당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위치,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이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의 상황, 그들의 환경 존중해주는 것이 선배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면 사실 갈등이라는 건 조직사회에서 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상대가 꼰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세대 차이가 나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 G세대 이 지금 세대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과거 세대를 올라가도 그때도 항상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존중하는 태도를 베이스를 깔고 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라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고 책이 있다라는 내가 계급이 있다라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말을 짧게 하거나 수직적인 관계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대할 때 나이를 불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말도 조금 더 신중하게 나갈 수 있겠죠.